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닷컴 버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코스닥 1000포인트, 연기금은 오히려 코스닥을 산다. 어떤 업종을 눈여겨봐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코스닥 지수가 전 고점을 넘어서 1021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마의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1000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1997년 IMF 때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IMF 때 코스닥 지수가 반토막이 난 이후 1999년, 2000년 IT 버블 때 한국의 코스닥 지수는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주식을 사도 다 올랐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 코스닥 1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한국 주식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코스닥 1000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1000이 넘어가면 언론에서는 이제 가즈아 이런 식으로 많이 떠들어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N포탈 사이트에 코스닥 1000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다양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1000 돌파 코스닥 20년 만에 1000 돌파, 주역은 동학개미, 이런 식의 장밋빛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코스닥의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꼭 코스닥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코스피를 사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코스닥을 매수한다면 어떠한 업종을 눈여겨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강세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수급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투자자별 순매수 규모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코스피이고 빨간색은 코스닥입니다. 요즘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을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연기금은 코스피를 17조 원, 코스닥을 4천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을 훨씬 덜 매도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시장 규모 자체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시장 규모를 감안했어도 코스닥의 매도가 훨씬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코스닥 수급을 보겠습니다. 이상한 게 보이지 않나요? 3월달부터 연기금은 이미 코스닥을 순매수하고 있었습니다. 3월 말, 4월 초 이때 연기금은 하루에 200억, 100억, 50억 이런 식으로 코스닥을 순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이 덜 올랐다, 코스닥이 투자 매력이 더 있다, 이런 것을 연기금에서 감지한 게 아닐까요? 물론 연기금의 운용 비율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연기금의 순매수 규모를 체크해봤습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집계하면 코스닥의 최근 매수 규모를 정확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4월 초부터 현재까지 연기금의 순매수 규모를 집계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1등은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입니다. 4월 동안 23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2등은 바이오 관련주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4월 동안 220억 정도 순매수했네요. 그 다음으로 컨텐츠 관련주 스튜디오 드래곤, 인터넷 관련주 카카오게임즈, 반도체 관련주 SK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 위주로 연기금은 코스닥 종목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섹터를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에서 바이오가 5개나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게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같은 인터넷 기업들, 다음으로는 2차전지 관련 회사인 에코프로비엠 1개, 반도체 관련주인 SK머티리얼즈 1개, 컨텐츠 관련주인 스튜디오 드래곤 1개,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코스닥 종목을 산다면 이렇게 바이오, 인터넷 기업, 2차전지, 반도체, 컨텐츠 이러한 회사들 위주로 매수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강세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야. 코스닥이 무너지면 다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다 같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검은색 커브가 바로 경기 지수입니다. 경기가 고점을 찍고 꺾일 때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마구마구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으면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정상화시키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기가 꺾이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는 성장주가 우세하고, 반대로 경기가 바닥을 찍고 금리가 점점 올라가는 시기에는 경기 민감주가 우세하는 구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구간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경기 바닥을 찍고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경기 민감주 우세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N포탈 사이트에 미국 경제지표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모두 좋은 기사밖에 뜨지 않습니다. 장밋빛 경제지표, 긍정적 경제지표, 경제지표 호조. 제가 빨간색 박스를 조금 두껍게 쳐가지고 글씨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 경제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경기 민감주가 강세인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기 민감주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체크해봤습니다. 왼쪽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 오른쪽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입니다. 저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건설 이런 회사들을 경기 민감주로 분류해봤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도 경기 민감주 요소가 조금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는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은 성장주로 분류했습니다. 코스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현대차, 기아, 포스코,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물산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9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는 SK머티리얼즈, 원익IPS, 리노공업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실질적인 성장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을 거라 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요즘 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더 강세였냐? 지금 경기 회복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국채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작년부터 꾸준히 오르다가 최근에 4월 초에 정점을 찍고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팬데믹만큼의 국채금리 하락은 아닐지어도 어느 정도 국채금리가 피크를 찍었다. 이러한 시장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빠지면서 성장주의 강세가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성장주들이 강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세장하면 작년 11월 달을 떠올리곤 합니다. 작년 11월 달 국채금리를 볼까요? 이때 국채금리는 꾸준히 오르는 기조였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이든이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서 경제를 살릴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꾸준히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 작년 11월 달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만 오르고 코스닥은 떨어졌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이오 같은 성장주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제 기억에 이때 2달 동안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즉 국채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 민감주만 오르는 게 아니고 국채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성장주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섹터는 이 안에서 순환매합니다. 단 국채금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12월 달에도 국채금리가 V자로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횡보하는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의 고른 상승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국채금리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골고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되 너무 코스피만 보지 마시고 코스닥 종목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섹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컨텐츠 이런 섹터를 봐야겠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CMO가 이슈입니다. 화이자 같은 회사에서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 생산 기지가 있는 한국에 백신 생산 의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바이넥스, ST팜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백신 생산으로 인해서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요즘 장비주가 이슈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 공장을 더 지어서 중국에 맞서 싸우자, 삼성전자 너네도 반도체 공장을 더 지어라 이런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차전지 역시 최근에 완성차의 배터리 독립이 이슈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독자적인 배터리 회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차전지 재료 회사들을 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는 중국과 한국, 아시아가 전 세계 패권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2차전지 재료 회사들 더욱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연기금이 4월 한 달 동안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도 이와 연관될 거라 봅니다. 물론 SK의 배터리 합의 이슈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코스닥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